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힐링하우스 히아신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1월 선정도서는 김서현 선생님의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입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당뇨입니다. 흔히 당뇨를 빈곤과 풍요의 충돌이라고 한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다든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나라에서 당뇨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렵게 살던 사람이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게 되면 가장 먼저 식단부터 바꾸기 마련이다. 예전에는 쉽게 먹을 수 없었던 단 음식, 기름진 음식, 술, 밀가루 음식, 이것을 마음껏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의 경우 원래부터 이런 것을 예사로 먹어오던 사람들보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한 과거 농경 시대에는 자기 몸을 움직여야만 먹고 살 수 있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어 들이려면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여자들은 한술 더 떠서 가사노동이 짐까지 짊어져야 했다. 이런 노동은 어른만이 문제가 아니었으니 아이들 역시 비슷할 정도의 노동을 했다. 학교가 파하면 밭에 거름을 주었고 소에게 먹이를 먹였으며 땔감을 구하러 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지식정보 집약적 산업구조로 삶의 양식이 바뀌면서 남자들은 밭에 나가 일하는 대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게 되었고 여자들은 가사노동이 대부분을 기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공부 외의 일은 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집집마다 자가용을 장만하면서 가까운 거리도 걸어 다니지 않고 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동네 슈퍼보다 멀리 있는 대형 마트를 더 선호한다. 차를 몰고 가는 것이 잠깐 걷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고일랑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문제인데 운동마저 하지 않으니 혈관에 기름이 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명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편리함 뒤에는 이처럼 대사질환이라는 무서운 대가가 숨어있다. 어느덧 우리나라도 당뇨 인구 1천만 시대에 접어들었다. 당뇨, 가히 국민질환이라고 할 만하다.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흔히 당뇨는 난치병으로 분류한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고혈압도 그렇지만 당뇨 역시 질병이 아니다. 당뇨는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 응급 시스템을 가동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당뇨는 피 속의 포도당을 오줌을 통해 응급으로 빼내는 현상이다. 혈액에 당분이 섞이게 되면 그에 따른 온갖 부작용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를 당뇨합병증이라고 한다. 당뇨합병증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증세가 심해졌다는 의미인데 당뇨라는 것이 합병증이 와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 환자 스스로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이 어려운 점이 있다. 당뇨는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은 물론 증상에 대비하여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고 매번 당 수치를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매우 귀찮은 질환이다. 당뇨가 무섭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합병증 때문일 것이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눈이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망막처럼 가는 혈관에까지 피가 도달하는 일이 쉽지 않다. 심하면 망막혈관이 망가져 시력을 잃는 수도 있다.
임포텐스의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뇨다. 본디 빨기라는 것이 성기의 혈액이 몰리면서 성립되는 것인데 피가 몸의 구석구석까지 돌지 못하게 되니 성기능에 장애가 올 수밖에 없다. 빨기부전은 인간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삶의 유혹을 앗아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말초혈관장애, 신부전. 신부전은 당뇨 합병증 3종 세트라고 할 만큼 가장 무서운 증상이다. 말초혈관장애란 피가 말초혈관까지 도달하지 못해 손발이 차거나 손끝, 발끝이 저린 증상인데 심하면 다리가 썩기도 한다. 또한 오랫동안 탁한 물을 거르게 되면 정수기 필터가 빨리 막히듯이 신장 역시 걸쭉해진 혈액을 오래 거르다 보면 이상이 생기게 되어 있다. 신부전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걸쭉해진 혈액은 동맥경화로 이어져 협심증, 요독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혈당이 높으면 체내에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가진 조직의 회복이 저하되고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된다. 몸의 대사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제때 만들어지지 못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기도 한다. 흰머리가 늘고 종기가 생기며 이가 빠진다. 당뇨성 비뇨는 또 얼마나 번거로운가. 보통 방광에 소변이 약 400 내지 500cc 차게 되면 배출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잠을 잘 때는 신장이 휴식에 들어가면서 오줌의 생성량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당뇨에 걸리게 되면 하루 동안 배뇨의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자다가도 일어나 수시로 소변을 보아야 한다. 잠조차 푹 잘 수 없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체내 수분이 대부분을 소변에 빼앗기게 되니 당뇨성 변비에 걸리게 된다.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다. 변을 보는 일이 애를 낳는 것처럼 어렵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말했듯 변비는 모든 신체 질환이 발단이 되는 증상이다. 소화계의 이상은 대사계 이상으로 전이되어 가뜩이나 모자란 효소는 자꾸만 소비되고 몸은 갈수록 나빠진다. 인체를 악순환에 빠뜨리는 질환이 당뇨인 것이다. 당뇨는 그 발병 원인으로 보건대 절대 약으로 완치될 수 없는 질환이다. 근본적으로 피를 바꾸어야 한다. 피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효소식을 통해 대사효소를 보강, 대사계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충남 보령에 사는 어떤 여자분이 내 강의를 듣고 전화를 해왔다. 남편이 당뇨로 인해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데 자신이 신장을 이식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오늘 강사님 말씀을 들으니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내 신장을 깨끗하게 만든 후에 이식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체 정화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하여 이분은 복합 활성 효소를 이용한 효소식에 들어가게 되었다. 인체 정화를 통해 살도 빼고 훨씬 건강해진 이분은 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깨끗한 신장을 주어도 남편이 당뇨가 있으니 곧 막힐 게 아니까 이왕 줄 거 남편도 인체 정화를 한 후에 주어야겠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신장 이식을 미루겠다고 했다. 그 몸으로는 내 거 갖다가 써도 금방 고장 날 텐데 그러면 또 아들 거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당신 신장 이식 받고 싶으면 인체 정화한 후에 받아요. 이 말을 듣고 남편이 펄쩍 뛰었다. 수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니 겁이 나서 그러는 거요? 아니면 당신이 효소식인지 뭔지 해서 살도 빼지고 예뻐지니 다른 생각이 든 거요?
이에 부인이 설득에 나섰다. 그거 아니에요. 당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예요. 무조건 인체 정화하세요. 안 그러면 못 줘요. 하여 할 수 없이 남편도 인체 정화에 들어가게 되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남편은 무사히 신장을 이식받게 되었을까? 대답은 노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휠체어 타고 다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썩어가던 발이 살아났으며 당연히 신장 이식은 필요 없게 되었다. 몇 달 후 이분이 보령 머드 축제 행사에 참가하여 10km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부인과 둘이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역시 가슴이 뭉클했다. 사람을 살린 것만큼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기적을 체험한 분이 한 사람이면 말을 안 한다. 복합 활성 효소 체험 사례가 우리나라에만 무려 10만 건이 넘는다.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든 인체 정화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게 되었다.